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5년도 3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 3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36번서부터 40번까지 5문제를 이제 문제풀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끝나게 되면 이제 15년도 3회차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금까지 15년도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가서 총 60문제를 저와 함께 배웠어요. 아마 이제 지금 좀 더 참으시고 아마 이제 문제를 이게 새로운 문제들을 좀 보면은 눈에 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한 16년도 4회차까지는 다 끝나 놓으면은 아마 중복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져서 문제 푸는 게 더 익숙해질 거로 저는 확신을 하니까요. 조금 지겹더라도, 그리고 좀 어렵더라도, 그리고 좀 모르더라도 일단 진행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가 상당히 좋은 게 내가 의지만 있으면 그냥 이게 모르더라도 그냥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렵다면은 오프라인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게 진도를 빼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일정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반복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공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퇴근하고 들어와서 이거 자료 같은 것들 이렇게 문제를 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을 찾고 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그러니까 문제답만 읽어주면은 되게 쉽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좀 잔상이 좀 많이 남아갖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을 설명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이게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1번서부터 35번까지는 문제답만 간단히 알아보고 36번서부터 40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21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은 답은 1번이죠.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하. 22번 그림은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위상 제어 회로이다.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가 부분에 사용되는 소자는 다이액과 트라이액. 그래서 답은 3번 트라이액. 23번 전격이 1000V 그 다음에 500A 역률 90%의 삼상 동기발전기의 단락전류 IS는 여기 단락비가 KS가 주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KS는 전격전류, 그러니까 단락전류를 전격전류로 나눠주면 그게 KS 단락비가 되잖아요. 그 공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면은 650A. 23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 A, 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은 역률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A기의 역률은 낮아지고 B기의 역률은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5번 다음의 정류 곡선 중 브러쉬 후단에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그래서 후단은 우리가 후단에 불꽃이 발생된다 그러면 부족, 그 다음에 전단에 발생된다 과정류,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파형은 직선정류, 그 다음에 사인파, 여기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사인파를 그리고 가는 이제 정연파 사인파 똑같은 말이에요. 정연파는 불꽃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족 종류일 때는 후단에 불꽃 발생, 과정류일 때는 전단에 불꽃 발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후단이기 때문에 부족 종류 4번입니다. 26번 슬립이 일정한 경우 유도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처음에 비해 어떻게 되는가? 답은 4번이죠. 4분의 1배로 줄어들죠. 이유는 뭐예요? 이 공식 때문에 그러죠. 토크는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도 돼 있죠. 27번 권선형에서 비례추이를 이용한 기동 방법은 권선형 나왔다 그러면 2차 저항 기동법이에요. 2차 저항 기동법.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그 유도전동기에서 이제 농용 유도전동기에 대한 기동 방법이 되겠죠. 28번 동기발전기에서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의 전기자 방작용은 이 문제는 요 표를 외워 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좌측은 발전기, 우측은 전동기. 그래서 I를 기준으로 해서 V가 여기 먼저 와 있다. 그럼 I가 뒤지는 거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작용. 그러니까 발전기였고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 그러니까 I가 90도 늦을 때 감자작용. 답은 4번이 됩니다. 만약에 90도 앞선다. 그러면 증자작용이 돼요. 그 다음에 전동기에서 90도 늦는다. 그러면 증자작용이 되고 앞선다. 그러면 감자작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전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전압이 뒤에 있기 때문에 I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앞서는 거예요. 역률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작용.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 표를 몇 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번 유도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은 우리가 가변선, 저항손, 동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 2차 권선의 저항손을 의미를 합니다. 30번 그림에서와 같이 1, 2의 약 자극 사이에 정류자를 가진 코일을 두고 요거는 그냥 요거 약이 붙을 이유가 없죠. 두고 3, 4번에 직류를 공급하여 X와 X'를 축으로 하여 코일을 시계 방향으로 정회전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시키고 있다. 1, 2번의 극성과 3, 4번의 전원 극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여기서 3번이죠. 31번 그림과 같은 분산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의 분산기동형이에요. 전동기의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가 이제 운전권선과 기동권선이 있는데 분산기동형 단상 유도전기를 전동기를 역회전하는 방법은 운전권선이나 또는 기동권선 둘 중에 하나를 방향을 바꿔주면은 역회전을 합니다. 기동권선을 바꿔주든 운전권선을 바꿔주든 둘 중에 하나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2, 3, 4번은 그렇게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설명을 한 거고 1번은 그냥 원심 스위치, 여기 있는 원심 스위치를 개로 또는 패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역회전이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32번 다음 그림은 단상 변압기 결선도이다. 1, 2차는 각각 어떤 결선도인가? 여기서 여기 1차 측은 델타 결선, 예. 그 다음에 2차 측은 Y 결선, 예입니다. 여기 커먼 돼 있잖아요. 한 상씩 와서 커먼 돼서 가는 거는 Y잖아요. 여기서 두 개의 결선을 선택할 적에 이 문제는 모르더라도 얘는 하나에 모인다 점으로. 그러면 점이 있다. 세계상에 한 점이 나왔다. 그러면 Y 결선인 건 확실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2차 측이 Y 결선인 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모이는 게 두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델타 결선이거든요. 그러면 델타 결선. 만약에 여기 Y 결선이라고 왔으면 여기 이제 그 1차 측, 2차 측 쳐서 2차 측과 똑같은 게 이제 1차 측에 있기 때문에 Y 결선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1차 델타, 2차 Y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33번 다음 그림의 직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계좌권선이
그 병렬로 연결돼 있다. 분권 전동기. 답은 3번. 직렬로 돼 있다. 직권 전동기. 직렬과 병렬을 혼용하고 있다. 그러면 복권 전동기. 그 계좌건선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 타여자 전동기. 요거 설명 계속 해드렸어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34번 전력용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개정 방식은, 여기는 답은 차동 개정기. 답은 2번이에요. 비율 자동, 차동 개정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35번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하는 직류 발전기는, 우리가 복권, 직권에는 균합선을 설치해서 전압을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차동 복권이나 평복권이나 부족 복권은 균합선을 설치해야 되지만 분권은 균합선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35번의 답은 1번. 이제 오늘의 문제죠. 36번. 다음의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우리가 이제 변압기가 참 우리 전기 기기에서 중요한 게 변압기, 그 다음에 유도기, 그 다음에 동기기, 그 다음에 정류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류기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대부분 이제 전력 계통이 다 교류를 쓰고 있잖아요. 교류를 쓰는 전기 설비 중에서는 유도기, 동기기, 변압기가 있어요. 그리고 발전소서부터 이제 TL, 트랜스미션 라인을 가서 변전소를 거쳐서 다시 배전솔로로 가서 수용가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우리가 발전소에서는 동기 발전기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송전솔로에서는 동기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서 승합을 시켜줘서 스텝업 시켜주는 거죠. 승합을 시켜줘서 송전솔로로 가는 거죠. 송전솔로에서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가 있는데 1차 변전소에서는 3, 4호를 받아서 1호사로 이제 스텝 다운 시키고, 이것을 이제 1호사를 받는 이제 수용가로 보내주고, 또 여기서 또 송전솔로로 보내주는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1호사에서 22.9로 또 스텝 다운 시켜서 이제 배전솔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배전솔로에서는 다시 우리가 주변에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서울에는 이제 전주를 보기 어렵지만은 지중으로 다 지중화 시켰기 때문에요. 근데 일부 이렇게 이제 서울 이외로 나가게 되면 전주가 있어요. 전주 이렇게 서 있는 전주가 있는데 거기는 22.9kV가 가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우리가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고 그 변압기가 22.9kV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380이나 그 220V로 이제 강압을 해서 여러분들 집으로 전기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로 쓰기 때문에 이 변압기는 용도가 상당히 많이 써요. 가정에서도 쓰이고 전력 설비에서도 쓰이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는 잘 쓰진 않잖아요. 전력 설비에만 쓰는 거고, 또 되게 중요한 설비이기도 하고요. 이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1번 우리나라는 간극성이다. 변압기의 극성이 우리가 간극성과 가극성이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간극성, 가극성. 우리가 이제 폴라리티라고 하는데 극성.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은 간극성 맞습니다. 2번 1차와 2차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은 간극성이 아니고 가극성입니다. 이게 답이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삼상 결선 시 극성을 고려해야 된다. 맞고요. 병렬 운전 시 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같은 극성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A번은 우리가 서브트랙티브 폴라리티 해가지고 우리가 간극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디티브 폴라리티, 이거는 이제 가극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극성이 서로 같은 방향이면은 간극성, 이렇게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극성이 서로 반대 방향,
얘는 이렇게 하고 여기 밑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가급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은 간극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지금 여기 그림에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요. 여기 이렇게, 여기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AIS를 잘 쓰지 않죠. 에어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아를 잘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에어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아라는 거는 그냥 다 모든 이제 뭐 차단기든 변압기든 뭐 부싱이든 아니면 뭐 PT나 CT 이런 설비들, 차단기 이런 설비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에 반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IS, Gas Insulated Switch Gear를 씁니다. 거기에 다 모선 안에 SF6 가스를 이용해서 다 절연을 해서 컴팩트화 시켜 놓은 거예요. AIS는 그냥 공기 절연 방식으로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는 개념인 거고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IS고 여기 모선들이 이렇게 가고 여기 위에 서 있는 거 겐트리 타워, 얘는 변압기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색깔 표시가 되어 있죠. R 그 빨간색, 그 청색, 노란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부싱이라고 합니다. 여기 방열기라고 했고, 여기는 정비용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보면은 모선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COS나 뭐 피렉이나 이런 설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38번. 그 에버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 에버런치 항복 전압은 우리가 특성이 이게 전자의 충돌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라 항복 전압, 브레이크 다운 전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온도 증가 시 항복 전압 변화. 그래서 에버런치 항복 전압, 브레이크 다운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이는 항복 전압이 플러스 온도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버런치 항복 전압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온도가 상승하면 전자의 충돌, 제가 말한 거 있죠. 전자의 충돌 빈도가 증가하여 여기 전자의 충돌이 여기에 막 경계면에서 막 충돌하는 거죠. 그 높은 전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밴드 갭이 감소하여 전자가 전도대로 이동하기 쉬워진다. 에버런치 항복 전압에서는 더 높은 전압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 항복 전압이 이렇게 딱 꺾이는 특성이고 전압이 더 커지기 때문에 뒤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의 영역에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거를 뭐 다 알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것들 때문에 건반장이 이렇게 증가를 했구나 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알고 외우는 거랑 모르고 외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뭔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제가 막 공부해도 잘 외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자격증 이제 기능사를 사실 저는 제일 먼저 전기공사 기능사를 이제 필기를 보고 이제 실기를 이제 학원 다니면서 이제 땄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막 다. 그런데도 계속 가서 봤고요. 반복해서 보고 기능사 따는 데만 해도 필기 붙는 데만 해도 거의 뭐 1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때는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원만 갔다가 그냥 끝. 학원만 갔다가 끝. 또 특강반 또 듣고 문제를 막 외우는데 뭐 어렵죠, 사실. 어렵죠.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필기를 붙고 실기는 이제 학원 가가지고 뭐 그냥 끝나면 그냥 갔어요. 예전에 노량진에 있는 이제 대산학원을 저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계셨던 원장님이 저희 학교 이제 선생님이랑 또 친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갔었어요. 저는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를 이제 나왔다고 이제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설명을 다 들었었죠. 제 경력이랑 쫙 해가지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8번. 용량이 작은 유도 전동기의 경우 전부와 슬립에서의 슬립은 그 용량이 작은 전동기는 5에서 10%다. 3번. 대용량은 2.5에서 5%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만약에 대용량을 물어봤으면. 여기서 그나마 근사치에 있는 거는요. 그래서 그 유도전동기 전바 슬립 기준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다릅니다. 이게 막 너무 이게 제조사나 뭐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조금씩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저전압 소형 유도전동기는 0.5에서 6%, 일반 3상 유도전동기는 0.5에서 5%. 이 위랑도 다르잖아요. 이거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효율은 슬립이 당연히 제가 뭐래서 슬립이 높다라는 거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과전도 문제 풀이하면서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슬립이 낮다라는 거 효율이 좋은 겁니다. 고슬립 유도전동기 기둥 토크가 중요할 때. 왜냐면 토크력이 높다라는 건 슬립이 겁나게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토크용은 이제 5에서 20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용량 유도전동기는 0.1에서 2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요거랑은 다르죠. 그래도 이제 자격증 시험은 문제니 그때 당시 만들어진 문제니 그래도 예전에 만들어진 문제니 여러분들은 그래도 5에서 10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요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39번 60Hz 2000 kVA의 발전기의 회전수가 1200rpm이라면 이 발전기의 국수는 얼마가 되는가? 사실 여기서는 이제 용량에 대한 변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200rpm이라는 거는 rpm이라는 건 분당 1200번을 회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전소에 있는 이제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는 분당 우리가 3600rpm을 분당 3600번을 회전을 합니다. 그 큰 게 3600번을 고속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베어링도 쓰는 게 좀 달라요. 이제 우리가 쓰는 베어링이 뭐 트러스트 베어링이라는 이제 면을 이렇게 대가지고 축의 이동을 제한해주는 그런 베어링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실링도 뭐 스팀으로 우리가 그랜드 실 스팀으로 더 스팀해갖고 실링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NS는 P분의 120F. 그러면 여기서 국수를 이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F는 우리가 프리퀀시였고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P는 우리가 폴 해갖고 국수를 합니다. 국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가 작을수록 고속 회전을 합니다. 국수가 많을수록 저속 회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기냐 저속기냐 이게 중속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 폴의 수량에 따라서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크면은 속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반비례 관계니까. 그리고 주파수가 우리는 상용 주파수가 60Hz면은 일본 같은 거 50Hz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전동기를 가지고서 50Hz인 거는 50이면 60Hz에 비해서 50Hz가 이제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동기 속도도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식간의 관계도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P와 NS를, P를 여기 앞으로 보내고 NS를 밑으로 보내면은 120 곱하기 60에 그 1200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200 나오고 1200을 120 곱하기 60Hz에서 P로 이제 요렇게 지금 있는 거를 P를 이제 앞으로 뺀 거예요. 갖고 1200 곱하기 60에 1200이니까요. 00, 60에 하나, 120에 하나를 지어주고 12 나눠주면은 6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6국기가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변압기를 델타 Y로 연결했을 때 1, 2차 간의 위상차는 30도죠. 30도. 뭐 델타 Y든 Y 델타든 30도입니다. 30도. 30도.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잠깐 이제 이게 결선이 딱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CT 결선을 우리가 프로텍션을 위해서 할 적에 비율 차동 계정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변압기가 델타를 하면은 이 변압기 델타 쪽에 있는 데는 Y 결선을 하고
Y결선을 한 대는 델타 결선을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사이로 해서 여기 중간에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가 설치가 되는 거죠. 차동 계정기랑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결론은 변압기의 고장, 내부 고장을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어, 이제 장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푸셨어요. 그리고 오늘부로 이제 15년도 3회차 2과목 전기기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기기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공부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공부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고, 그 아는 만큼 설비들이 보이고 그 보이는 만큼 또 흡수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뭐 타고난 뇌가 아니라면은, 저는 타고난 뇌가 아니거든요. 타고난 뇌가 아니라면은 이게 이렇게 부지런히 그냥 노력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막, 이거 5문제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근데 이 5문제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차근차근 가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공부한 학습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글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게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여기 다 이거 회원제예요. 여기는 제 영상을 본 사람만이 가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실제 이름을 밝히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업로드 해놓은 자료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업로드된 자료가 관연도 문제 레벨 2까지 끝난 거를 지금 PDF로 올리고 있고, 작년 이제 몇 년 전, 그 2년 전, 1.5년 전에 제가 이제 전기설비 3과목 끝내놓은 것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이제 일하면서 또 자료 만들고 또 업로드도 하고 영상도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느리긴 한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예,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